예, 제가 뭐 구태원 변호사님이나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 발표를 전에 들은 바가 있어서 저 조금 구체적인 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구태원 진수님께 질문을 네. 드리는데요. 아까 이제 그 지금의 사전 동의 방식이 겉보기에는 뭐 개인이 이렇게 어떤 자기의 그 권리를 선택하고 개인 정보에 대한 것을 동의하는 절차를 주고 있지만 그게 이제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 가지 네네. 이유를 들어서.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게 사전 동의 말고 일종의 이제 사후 동의하고 배제하는 방식, 옵트아웃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주실 때 이거 두 개 중에 선택권을 주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렇게 그 두 개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하는 사례가 혹시 해외에서 있는지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이렇게 준다고 하더라도 아까 이제 옵트인 방식의 문제점을 얘기하셨을 때 70% 이상이 자기가 뭐 동의하는지 모르고 그냥 동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는 이렇게 선택권을 줘도 마찬가지 케이스가 될 것 같은데 네. 그거에 대한 혹시 의견을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해외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예. 예, 없고요. 그다음에 선택권을 주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인은 약하고 또 바쁘고 너무나 이 법적 의미를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의 후견적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동의를 받아버리면 정부가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의 만능주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말씀드리는데요. 실제로 실무에서도 동의를 받은 범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당국이 더 이상 개입할 수가 없도록 지금 구조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의가 모든 것을 용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고지와 동의를 앞에 강력한 장벽으로 내세우니까 그것을 통과해버리면 더 이상 보호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순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국가가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고 나선 법이라면 지금의 방식은 오히려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를 이제 그 좀 정리를 하면 선택권도 주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뭐 약관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게 이제 같이 전제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래에는 둘 중에 하나라고 보통 많이들 예,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 꼭 둘 중에 하나의 문제는 아닌 것 아니고 같습니다. 병행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김정우 의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었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옆에 이제 계신 김보람이 그 변호사처럼 제대로 보호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개인정보 유출이 됐던 그 경험 때문에 그런데 아까 사례를 들어주셨듯이 SK가 잘못했는데 뭐 10억, 20억 이게 이제 그 기업에 전혀 타격을 안 주기 때문에 징벌적 배상액을 좀 획기적으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결국 법원이 우리 법에 확정된 배상액을 정하기 전에는 법원의 사법적인 재량이 있는 영역입니다. 법원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결을 할 것인데요. 지금 과거에 10만 원, 20만 원이 나온 것이 법원이 결코 개인정보 보호를 무시해서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그런 금액을 내렸을 것이고요. 또 원고들과 잠재적인 원고들의 총량을 고려한 총 손해배상액을 잠재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적다 많다. 왜냐하면 1인당 10만 원이라도 10만 명이면 100억 원이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미국의 앤섬 같은 데는 한 2015년에 한 1250억 뭐 이렇게 배상을 한 케이스도 있고 하잖아요. 그리고 현재 배상 기준은 3배를 더 많이 높이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제가 그다음에 김보람이 변호사님한테는 그 스노든 사태 얘기해 주시고 빅브라더 출연 얘기해 주셔서 저도 이제 그게 굉장히 가슴에 와 닿긴 했거든요. 근데 어차피 빅데이터 산업이 이게 뭐 우리 사회가 그쪽으로 가는 거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그거에 대한 부정적 측면을 잘 조정하자고 하면서 말씀하신 게 개인정보 규정 관련돼서 프로파일링 하는 거 그리고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야 된다.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한편 산업체에서는 이게 이제 기술적이나 법적으로 아까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거가 약간 뭐라 그러죠? 그 식별 비식별에 대해서 이제 모호성 얘기하듯이 이것도 좀 모호해서 이렇게 한번
그 기준을 걸어놓으면 빅데이터 산업이 못 클 거다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언급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제대로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통제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장치가 보장이 돼야 됩니다. 첫째는 투명해야 됩니다. 내가 내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발전적으로 흘러갈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투명성이요. 두 번째는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여라는 것은 내 정보가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 빼달라고 요구하거나 지금 현재 돌아다니는 정보를 교체해달라고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빅데이터 시대에는 그러한 투명성과 참여성이 전부 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프로파일링에 대해서도 기존에 저희가 더 기존에도 필요하다고 주장되었지만 그 통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투명성과 개방성을 더 강하게 보장하기 위한 측면에서 프로파일링에 대한 그런 규정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 잘 구분이 네, 될 가능하다라고 것이냐, 가능하다고 생각을 네, 하세요. 예, 그럼 제가 성 본부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이제 그 김보람이 변호사님께서 얘기하실 때 공공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공공기관에 있어봤지만 사실은 공공 데이터를 모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힘을 많이 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왜 쓸데없는 거 이렇게 하라고 하냐고 투덜투덜대면서 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수집할 때 그 형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잘못 디자인했기 때문에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사실 뭐 저도 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입장에서 같은 불편을 겪은 적도 충분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데이터를 원하고 있고요. 데이터는 이제 품질이 보장이 돼야 하고 그 내용 측면에서도 참 뭐라 그럴까요? 좀 쓸모가 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전체를 배포하는 사람들이 데이터를 갖고 있던 측에 요구하는 그 방식도 좀 일관되지 않은 면도 있었고요. 좀 어디서부터 지금 손을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게 저희가 거버넌스 문제하고도 사실 관련된 것 같습니다. 데이터의 배포와 품질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모든 품질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맡길 수도 없고요. 데이터를 제작한 사람에게도 맡길 수도 없고 때로는 데이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또 수정을 하면 또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여유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아이디어가 좀 모여져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래 장터 혹은 거래소들이 전국적으로 뭐 크건 작건 만들어져서 연계가 된다면 그분들도 참여해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하는 좀 큰 숙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제가 아래 한글 갖다 놓으면 참 쓰기 힘들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만 현재는 그러실 수밖에 없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는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도 많이 쓰일 것이고 점점 많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들과 그 역할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반드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